스마일 수술이 이제 라식이나 라섹보다는 재수술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조금 적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세 가지 수술 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대략 적게는 1%, 높게는 5% 정도의 재수술 비율을 보고하고 있고요.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는 1%에서 3% 정도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네, 시력 교정술 이후에 시력이 다시 나빠지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작용이 항상 있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을 해서 얇아진 각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근시라는 것이 원래 바람직한 눈의 크기보다 안구의 장축이 더 길어지면서 생기는 것이 근시인데, 특히 고도근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안구 장축이 계속 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껏 망막에 초점이 맺히게 수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망막이 점점 더 뒤로 이동을 하면서 근시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로는 앞에 두 가지 경우보다 좀 드물기는 하지만 눈에 백내장이 생기면서 수정체의 굴절율이 바뀌면서 안구의 길이라든지 각막의 두께는 변화가 없지만 근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막이 다시 두꺼워진 경우라고 하면 두꺼워진 각막을 다시 레이저 장비로 깎아내면 재수술이 가능하겠고요. 안구 장축이 다시 길어지면서 근시가 생긴 경우에는 얇아진 각막을 또 한 번 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충분한 두께의 각막이 남은 그런 환자분들에게만 재수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백내장이 생기면서 다시 시력이 나빠진 경우는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수술 같은 각막을 교정하는 각막 굴절 교정 수술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보통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시 퇴행은 1년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마일 수술이나 라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근시 퇴행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섹 수술 이후에는 실제로 시력에 등락이 생기고 상피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근시 퇴행이 발생할 수 있고, 불안정한 시기가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스마일 수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술 이후에 근시 퇴행이 왔을 때 재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안내 렌즈 삽입술이 되겠는데요. 각막을 한번 깎아서 각막이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막을 다시 한번 깎는 수술은 합병증이라든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시를 교정하는 안내 렌즈 삽입술을 2차 수술로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이스사의 이제 비주맥스 장비로 제공을 하는 서클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스마일 수술과 기존의 이 라식 수술의 방법을 혼합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막을 교정하는 방식은 스마일 수술처럼 femto레이저로 렌즈 모양으로 각막을 깎아내고, 라식 수술처럼 크게 각막에 뚜껑을 만들어서 깎아낸 각막 조각을 제거하는 방식의 수술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방식은 라섹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스마일 수술 이후에 시행하는 라섹 수술은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한 눈에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 혼탁이라든지 상처 치유 반응이 일반적인 라섹 수술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선생님의 노하우라든지 경험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마일 수술이 이제 라식이나 라섹보다는 재수술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조금 적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세 가지 수술 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대략 적게는 1%, 높게는 5% 정도의 재수술 비율을 보고하고 있고요.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는 1%에서 3% 정도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술량 조정, 노모그램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 경우에는 재수술 비율을 한 0.3% 정도까지 낮출 수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 직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글라스 안경을 열심히 써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겠습니다. 자외선은 수술 직후에 각막의 재생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 각막이 다시 두꺼워질 수 있고, 그러면 근시 퇴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물론 스마일 수술 이후에는 각막 혼탁의 위험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외선을 많이 보는 거는 수술 이후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수술 이후에 시력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안구 건조증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각막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각막의 재생이 불규칙해진다든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력을 잘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건조증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눈을 비비게 되면 이미 얇아진 각막에 영향을 미쳐서 난시를 유발한다거나 각막 상피의 안정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도 시력을 오랫동안 좋게 유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책을 너무 많이 읽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근시를 다시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아직 안구 장축이 성장할 여지가 남은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근거리 작업이 근시를 다시 재발하게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100% 생활습관 탓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실제로 진료를 보면서 수년 이후에 근시퇴행이 생기고 나중에 재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애초에 수술 전에 근시 도수가 높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5년, 10년 이상 지나더라도 굴절류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고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 직후에 가까운 시일에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앞을 잘 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시력이 좀 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처음에 수술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좀 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기술이 좋아진 게,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99% 거의 100%에 가깝게 저희가 의도한 대로 굴절률이 나오고 시력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진료실에서 설명을 할 때 점점 더 용감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못되거나 그럴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